네, 자 시장 지난밤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빠르게 시장을 좀 볼 텐데요. 지금의 어떤 시장은 펀더멘털적으로 움직임보다도 약간은 좀 다른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에 또는 정치적 셈법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약간의 일부 품목별로 관세들이 부과가 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들이 벌써 올드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이러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 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약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오늘 아침에 트윗을 올렸는데요. 지금 많은 외신 기사, CNBC부터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할 거 없이 많은 외신 기사들은 지금 앱스타인 파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앱스타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유인 방법과 성착취 기록이 있는 문서 및 영상이 있는 파일을 일컫는 것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일부 노출이 좀 됐었지만은 FBI나 CIA가 보관하고 있는 영상들이나 파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연일 터지는 선 넘는 정치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이 정치적인 이슈 네 가지밖에 되지는 않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의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더 넘어서는 우리 어떤 투자자의 마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거시적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경제 전망 또는 정책에 대한 변화 또는 금리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이익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정치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연준의 금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갈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주식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혼재된 상태에서 사실상 더 많은 수익률이 좋았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꼭 정치적인 이슈 자체가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핫한 그러한 섹터죠.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부채에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 최근에 달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지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너무 더운데.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반적으로 총 평가를 좀 하신다면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와서 조명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운영 방식이 정말 전통 자산 달러나 미국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되는 지금 USDC 방식이 최근에 많이 부상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냐는 질문보다는 완벽하게 제도권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더 그런 그 안전 장치들은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우리의 경제 생활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발전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 알고리즘 방식으로 했던 게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었던 루나나 테라 사태가 사실 그런 알고리즘 방식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실 데스 스파이럴과 하는 이제 사고도 났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정말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이 정말 뒷단에서 그 과정들을 보증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게 이제 USDC이고 이에 대한 미국 기관들의 어떤 발행 의지들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야기들이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떤 일순간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뭐 짧은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뭐 지금도 우리가 거의 동전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지폐도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요. 실제로 뭐 카드가 신용카드나 티머니가 없으면 예. 지하철도 타기 어렵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의 시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우리 지갑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내년에부터 뭐 블럭 같은 그런 기업은 일부 실제로 뭐 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단말기를 지금 만들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뭐 물론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어떤 부채 또는 달러 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 뭐 앞으로 이런 어떤 생태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축이 되길래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막말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를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고 뭐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술이 뭐 이야기가 된지는 정말 시간은 오래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갈구했던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블록체인을 그럼 어디다 쓸 건데? 맞아요. 비트코인을 우리 생활에서 뭐 결제로 어떻게 쓸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항상 등장을 했으면 어떤 모델이나 뭐 새로운 관점이 등장을 했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실생활 내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까지 이어져야 그게 산업이 되고 그게 그 산업 속에서 이제 1등 기업이 나오고 경제가 이제 살쪄가는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그 과정이 없었단 말이죠.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서 이게 블록체인이야 또는 뭐 비트코인과 연관된 거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네, 그냥 전자화된 달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아주 간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내가 송금하고 싶은 대상이 있건 간에 그 지급 보장에 대한 걱정 없이 보안, 해킹, 뭐 이러한 어떤 뭔가 범죄에 사용되거나 뭔가 중도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들이라는 그 우려를 완전히 제거하고 불식시키고 어디든 송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바로 실생활에 구현을 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 실생활의 케이스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탄생을 했고 이제 시장에서 조명을 받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제 방송을 뭐 다양한 경제 방송을 보셨겠죠. 아마 뭐 프리마켓 뉴욕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일부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 막대한 부채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뭐 일부 좀 약간의 상쇄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어떤 통화의 흐름에 의해서 좀 바꾸려고 하는 어떤 뭐 시도다,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의 부채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이 관계는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 부르고 그냥 이걸 달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달러다. 사실 너무 뭐 좀 복잡하게 생각.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원화를 어디에 보내고 싶으세요? 전 세계에? 우리 부모님이요. 뭐 미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원화를 뭐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을 결국 달러로 교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유로존에 뭐 내가 지인이나 친척이 있어서 결제를 해서 보내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보냈다. 그러면 잘 가긴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3초, 5초 만에 가겠죠. 그럼 거기서 원화를 쓸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가 사실 주요 통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크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에 어디든지 통용될 수 있는 게 달러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꼴 그냥 달러라고 전자화된 달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인식을 지금의 장표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이런 겁니다. 같은 사물을
한번 왼쪽에서도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서도 보면은 같은 거지만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예. 요 파란색이 뭐죠? 네, 우리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약간의 연한 초록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미국의 부채입니다. 아, 미국의 부채가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미국의 부채, 예.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만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부채 증가율이고, 예. 그리고 왼쪽 편에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게 그 부채를 비트코인의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그랬을 때 저렇게 낮아졌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중간에 같이 지나가고 있는 약간의 네이비선이 미국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상승을 환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미국 US 달러의 환율이요. 계속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그거를 미국의 부채로 치환한다면 지금 미국의 부채는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다라고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도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공급의 핵심은 채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GPU의 사용이나 슈퍼컴퓨터의 사용에 있어서 사실 엔비디아의 GPU 사용량도 계속해서 저는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한때 뭔가 비트코인 채굴 광풍이 불었을 때 엔비디아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의 안보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각은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미 현실을 대체하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오버래밍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에 더 많이 녹아들게 된다면 사실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 통신사의 SMS 문자를 쓰다가 어떤 통신사라는 중개자를 거쳐서 건당 10원, 좀 장문의 메시지는 10원, 20원씩 내고 썼던 것이 우리가 와이파이를 연결하면서 일부 왓츠앱이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이 무료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보낼 수 있죠. 사용자가 많으니까요. 달러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또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란 걸 발행을 하려면 미국의 제도화된 달러를 기축해서 이제 백업된 자산을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죠. USDC는 그렇죠. 달러에 패그돼서 발행이 돼야 되고, 그 달러를 받은 이 발행사 입장에서는 그냥 놀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금이라도 가입하고 단기 금융상품이라도 하겠죠.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미국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미국채 10년물이 4.4%를 기록하고 있다. 굉장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뒤면은 4% 이상의 미국 채권 금리 매수 기회는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미국채 10년물을 샀을 때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까지 감안하면은 한 6%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예금 금리로 지금 저 금리만 하더라도 4.4%의 예금을 10년 동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금에 대한 보장은 미국이 해주고요. 은행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처럼 4대 은행이 뭔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지금 보증을 하고 있는 수단이 지금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자산가라면 달러를 늘려야 되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이런 국채 시장에서 이 여러 코인 발행사라고 얘기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국채를 크게 매입할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시티뱅크에서 2030년이 됐을 때 과연 전 세계 미국채를 매수하는 주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미국채를 갖고 있을까요? 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제 빨간선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이 제일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2030년이 되면은 가장 많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유저층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달러와 미국채에 투자하는 양이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패그돼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뭐 미국의 최우방 국가가 갖고 있는 지금 미국 국채 양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가 더 많은 미국 국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 그들이 뭐 강제로 매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뭐 쉽게 생각해서 카카오톡이나 뭐 왓츠앱이나 이런 SNS 메신저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뭐 휴대폰의 판매도 늘어나는 뭐 또는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 비례 관계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를 한다면 예상을 하고 있다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뭐 달러의 어떤 여러 가지 패그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화로, 아니,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화폐의 어떤 뭐 역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 채권 가격에 대한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달러가 계속 약달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누군가는 지금의 이 달러가 조금 매력적이다. 너무 좀 낮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달러의 약세, 뭐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뭐 장중에 1,488원, 뭐 1,500원 가까이 갔었던 거는 뭐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 약세였던 것 같고, 그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1,400원 이제 언더로 내려오게 된 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제 신흥국 통화가 좀 강세를 가게 된 뭐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계기로 인한 원화 강세는 저는 이제는 좀 끝났다. 네, 이제는 다시 달러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 되고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달러를 점점 늘려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달러 위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어떤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포털 사이트나 뭐 은행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10년치 원 달러 환율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10년치. 딱 10년 전에 1달러당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를 구하려면 우리는 1,000원만 지불했으면 1달러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1,380원 줘야 되잖아요. 1,300, 그렇죠. 그리고 최고치였을 때는 뭐 장중 최고치 때는 1,400원, 거의 1,500원 가까이 1,500원 갔다면 가까이 됐죠. 우리의 원화는 50%나 절하된 거거든요. 1,000원만 주면 1달러 줬는데 1,500원 가까이 줘야 이제는 500원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달러에 대한 매수를 하는 시점은 언제나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미국에서 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굴지의 테크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요.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한 또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연장선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요. 미국의 GDP나 1인당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 이 달러의 강세를 우리나라 대비 자연스럽게 이어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서 이제 원화로 국내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지어야 된다. 뭐 이천에 SK하이닉스 공장 늘려야 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반도체를 팔아서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달러로 벌었으면 지금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나 미국의 테크 시장을 침투할 수가 없고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원화로 교체하려는 수요보다는 야 달러 벌었으면 달러로 다시 재투자하는 갖고 방향으로. 있어. 네, 이런 수요가 근본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국민연금도 굉장히 그 달러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는데 환해지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 US 달러 오픈이에요.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달러 자산에 대한 그 니즈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한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이 50%를 채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거의 60%에 육박했고요. 이에 대한 해지도
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고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성장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도 아닌데 금리가 더 높죠. 4.5% 합니다. 뭐 1% 정도 내려서 5.5에서 4.5가 현재 됐는데 우리나라 금리와의 역전 차이가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사무실에서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CMA에 투자를 하면 한 2% 초반 줘요. 근데 미국 달러 CMA 투자하면은 4% 줍니다. 그럼 전부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그냥 더 어찌 보면 뭐 우수한 통화라기보다는 선진국의 통화, 그리고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데 이자를 더 많이 줘? 그럼 저도 정말 이게 원화를 왜 갖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과정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를 저는 계속해서 증가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튀르키예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장기간 그 오른 게 실제로 난 튀르키예 증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유로존 이제 여행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튀르키예 증시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튀르키예 통화가 반대로 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거품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증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이 어쩌면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은 약간의 좀 물거품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따지면 사실 뭐 저출산, 초고령화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 뭐 이러한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우리가 끌어왔을 때 과연 뭐 우리가 적정 가치를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점도 분명히 있고. 뭐 다른 나라와 또 비교했을 때 뭐 PBR, PER 여러 가지 또 비교하는 그런 거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 증가율 이제 광해 통화 M2 증가율로 보면은 24년도에 우리나라 증가율이 한 6.6에서 6.7 정도 나오거든요. 미국 3.9입니다. 3.9? 그러니까 뭐 미국이 부채를 많이 늘리는 게 욕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지금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추경 예산의 공격적인 편성이나 사실 좀 많이 이 지원금들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화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강조점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는 감소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좀 크죠.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선진국이고 인구 구조가 사실 인구 피라미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쁜 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어요. 20, 30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유년층 한 14살에서 16살의 어떤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부러운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경제 주류 계층으로 올라왔을 때 미국의 경제는 또 다시 탄탄할 거거든요. 그들이 또 AI에 굉장히 친화적인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10년, 20년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 10년보다 원화가 달러 대비 500원이 더 절하됐다. 10년 뒤는 어떨까요? 저는 최소 500원 이상 또 더 약세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가감히 좀 해봅니다. 만약에 뭐 달러에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ETF다 될 수도 있고 사실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자산가 분들도 달러에 대한 매수는 지금 많이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달러 자산의 한 70%는 그러니까 내가 뭐 달러가 한 10억 있다라고 하면은 한 7억은 미국 국채 하시면 되고요. 미국채로. 3억은 미국 우량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국채의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금리 10년 물금리가 4.4기 때문에 그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하게 날 때는 이 코로나의 어떤 반작용으로 인플레가 날 때는 오케이가 됐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간차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부채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달러 최근에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달러에 대한 투자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5가지의 요인을 들어서 지금이 달러에 투자할 적절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저희가 수요일 되면 정말 한동욱 부장님과 여러 깊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자, 오늘 한동욱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모셔서 깊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내일 모아서 또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